오늘은 알렉스 홀모치의 통찰력 있는 교훈들을 통해 성공, 개인의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찰력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따라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보고 모방하려 합니다. 성공자의 현재 모습만 보고 똑같이 하려는 것은 마치 100층 빌딩의 꼭대기만 보고 그곳에 도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여러분의 위치에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50년 동안 디즈니에서 일한 사람의 현재 조언이 아니라 그가 2년 차였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프리크라는 말은 사실 비난이 아닙니다. 이는 낮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 작은 하이픈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을 지적하는 것이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이픈이 수백만 개의 제품에 인쇄된다면 어떨까요? 세세한 것에 대한 관심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의 내부 부품의 색상까지 신경 썼습니다. 사용자들은 절대 보지 못할 부분이었지만 이러한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가 결국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완벽주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완벽주의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행동하면서 탁월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렉스는 자신의 책 출간 발표를 위해 30일 동안 매일 3번씩 총 100번의 리허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타고난 발표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최적화하려다가 정작 살아가는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한 운동복, 완벽한 운동 계획, 완벽한 식단을 준비하려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알렉스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체육관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2개의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렸다면 그는 절대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장과 학습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보스와 싸우면서 계속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계속 지는 것은 학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학습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하면서 6개월 동안 같은 매출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얼마나 빨리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체육관 사업을 운영할 때 매달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테스트했습니다. 70%는 실패했지만 성공한 30%가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각각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습입니다. 외로움과 다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별해지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고 싶은 모순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사업 초기에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많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일했고 넷플릭스도 보지 않았으며 미식축구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렉스는 결혼 초기 3년 동안 사업이 결혼보다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 시기에 집중이 없었다면 현재의 성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력의 인정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알렉스의 콘텐츠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그의 시청자의 85%가 새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결과물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복리식으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품질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예 수업에서 한 그룹은 완벽한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야 했고 다른 그룹은 가능한 한 많은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도자기를 만든 그룹이 더 높은 품질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실제 행동을 통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알렉스는 이 원칙을 콘텐츠 제작에도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많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품질을 높여갔습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은 성장의 자연스러운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좌절감을 느끼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근육의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인 것처럼 정신적 불편함은 개인적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SRI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약을 먹는 대신 그 불안감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00년 전에는 이런 약들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삶을 살아갔고 오히려 더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루한 일을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장에서 매일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팔로우업을 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성공 뒤에는 지루하지만 꾸준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렉스는 이것을 황금 비비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큰 성공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열정을 찾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열정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더라도 계속 노력하면서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처음 체육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열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하자 그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는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테슬라는 수백 개의 소송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성공의 필연적인 부산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모든 투자와 사업 결정에서 가장 서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허영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진실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렉스는 사회적 관습이나 거짓말로 포장된 친절보다는 진실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파티에 가기 싫을 때 거짓 핑계를 대는 대신 단순히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매일의 동기부여가 아닌 일관된 행동에서 옵니다. 마이클 프레이저는 자신이 매일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규율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된 느낌이 들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비즈니스 스쿨에 지원할 때 훌륭한 스토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우버를 운전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대학 시절 행복에 대해 연구하고 긍정 심리학에 깊이 빠져들었지만 오히려 더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놀랍게도 그 후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즌 오브 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히 거절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불균형하다고 비난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평범한 결과를 원한다면 평범한 선택을 하면 되지만 비범한 결과를 원한다면 비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통찰이 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시간당 수익을 매우 명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30분 동안 고객 상담을 해서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시간당 가치가 10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보다 낮은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드롬이나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트라우마를 행동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처벌적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 화상을 입은 후 다시는 만지지 않는 것처럼요. 트라우마는 단순히 가속화된 학습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수많은 작은 개선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X는 이것을 황금 비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작은 비비탄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작은 개선들이 모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깊이 있는 생각을 회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는 아주 작은 일로 보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의 걱정이 얼마나 사소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다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때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발전을 막는 변명이 되지 않게 하세요.